4. 회계감사의 목적. 먼저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로 정보위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보위험이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중대한 왜곡 표시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 정보위험의 원인으론 먼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계정보의 복잡성, 두 번째 정보 원천으로부터의 분리, 세 번째 이해관계의 상충, 네 번째 회계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이렇게 네 가지가 정보위험의 원인이 된다. 이 회계감사의 목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을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 즉 합리적 확신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회계감사의 목적이다. 즉, 감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회계감사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회계감사를 하면 이 회사 측면에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즉 정보위험 프리미엄이 제거된다. 따라서 차입 시에 회사는 대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즉 높은 금액으로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내부 통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유의적인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취약점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회계감사 기준은 요구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정, 오류에 대한 방지. 이렇게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 대상 회사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들. 먼저 이 회계감사를 하는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첫 번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게 감사 대상 회사인데, 먼저 감사 대상 회사는 첫 번째로는 주권 상장 법인, 그리고 상장 예정인 회사. 이 상장 예정인 회사는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는 회사를 얘기한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 중엔 첫 번째로는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두 번째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비상장 회사.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중 2개 이상이 해당하는 회사인데, 유한회사는 3개 이상이 해당해야 된다. 기억,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니은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디귿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리을 종업원이 100명 이상. 유한회사인 경우는 미음이 추가, 사원이 50명 이상. 이것을 이렇게 충족하는 비상장 회사인 것을 주의. 이러한 이제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규모가 높은 회사 그리고 상장 회사가 감사 대상인 이유로는 자산, 부채 또는 매출액이 높은 회사 또는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 즉 주식회사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 위험에 노출되는 정보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많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하며 정보 이용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이다. 그 다음 자산, 부채 외에 매출액을 추가한 이유도 있는데,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포함하여 이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취지이다. 6. 회계감사 요구사항. 여긴 5가지로 나눠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그리고 전문가적 위구심, 세 번째 전문가적 판단, 네 번째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및 감사 위험,
5번째,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이는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데 윤리 기준이란 첫 번째로 공인회계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지침을 얘기한다. 두 번째,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 강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문가적 위구심. 전문가적 위구심의 정의는 오류나 부정에 의한 왜곡 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 즉 퀘스처닝 마인드와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즉 크리티컬 어세스먼트를 포함하는 태도를 얘기한다. 이 전문가적 위구심이 필요한 상황이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반되는 감사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부정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일 때, 네 번째,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전문가적 위구심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전문가적 위구심을 통해 이 3가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위문스러운, 즉 비경상적인 상황을 간과할 위험, 그리고 결론을 도출할 때 과도한 일반화할 위험, 그리고 부적합한 가정을 이용할 위험, 이 3가지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 전문가적 위구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과 문서들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가 되는데, 따라서 신뢰성의 문제 또는 부정 가능성의 징후를 발견 시 감사 절차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지 더 검사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 경험을 근거로 감사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적 위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경감되거나 설득력이 낮은 감사 증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영진이 무조건 정직하다 또는 무조건 부정직하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전문가적 판단. 이 전문가적 판단의 정의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즉, 전문가적 판단은 훈련과 지식, 경험을 통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는 1번 중요성과 감사 위험, 2번 감사 절차의 성격, 범위, 시기의 결정, 3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4번 입수된 감사 증거에 기초한 결론의 도출, 이러한 분야에서 필요가 된다. 즉, 전문가적 판단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며 적합하게 문서화될 수 있다. 감사 중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감사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의 수집.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여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를 통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합리적 확신을 제공함에 있어 효과성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감사 기준 5번 감사 기준 개스에 위한 감사의 수행. 감사인은 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 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한다. 7. 회계감사의 고유 한계 및 원인. 회계감사의 고유 한계. 감사 위견은 절대적 확신을 제공하지 않고 합리적 확신만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업의 향후 존속 가능성과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한 감사 절차가 있는데,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하여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 다음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포함될 것으로 가장 높게 예상되는 분야에 감사 노력을 집중하며 하여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감사 절차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감사 고유의 한계가 존재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재무보고의 성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란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이 판단이 수반이 되며 다수의 항목에 주관적 결정이나 평가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떠한 항목은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적용해도 제거할 수 없는 고유한 수준의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절차의 성격. 이 감사 절차의 성격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 완전성의 제한이 있다. 이는 경영진은 위도적 또는 비위도적으로 관련 정보 혹은 요청한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한다. 두 번째, 공모를 통한 문서의 조작. 일반적인 감사 절차는 위도적인 왜곡 표시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문서의 진위 판단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그러한 기대도 될 수 없다. 세 번째, 감사 절차 및 범위의 한계. 수색 권한과 같은 특정한 감사인은 수색 권한과 같은 이러한 특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감사가 수행될 필요성. 어려움, 시간, 비용의 문제 그 자체는 대체적인 절차가 없는 감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의 증거에 만족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효익의 관계가 있어서 정보 이용자는 이런 감사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위견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는 먼저 첫 번째로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두 번째,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포함될 것으로 가장 높게 예상되는 분야에 감사 노력을 집중을 하고, 세 번째, 모집단의 왜곡 표시를 조사하기 위해 테스트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는 즉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표본 감사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고유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회계 감사의 특징.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사회이사 제도의 도입, 상금 감사 의무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 부과,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집중 투표제 및 주주 제한의 도입 등을 통한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회계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그리고 현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독립된 민간단체에 의한 회계기준의 제고 및 국제기준의 정합 노력, 분기보고서 제도의 도입, 즉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리고 CEO, CFO에 의한 재무제표, 유가증권 신고서 등에 대한 인증 의무화. 네 번째, 주요 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금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동일 이사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후 이사 및 소속 공인 회계사의 교체 의무화. 여섯 번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검토 대상에서 감사 대상으로 변경. 7. 증권 분야에 대한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 8. 지정감사 범위 확대. 9. 감사 보고서 핵심 감사 사항 도입.